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만화일 뿐이고 아무 흥미가 없고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친구랑 한번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제 첫 인상은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모델이나 배우나 배우가 필요 없을 가수들, 것이다 라고 말을 특히나 했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실제로 가상 인간들이 대체적으로 실제 배우나 실질적으로 모델들을 대체해도 그 되는데 사람들을 가상 왜 인간으로 굳이 돈을 대체하려면 주고 대체하는 게 배우나 모델을 사용해야 되느냐 반드시 라는 이루어질 이야기를 거라고 했는데,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점점 현실로 그 다가오는 이유는 듯한 너무 느낌을 명확합니다. 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고 실제로 있기 SM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에서 저 같은 나이비스가 나온 이후로 아직은 궁극적으로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이거는 했는데, 좀뭐 경제적인 K-팝 얘기긴 데몬 한데 헌터스의 자본주의적인 스토리텔링을 보고 정말 잘 맥락이 많이 만들었다 라는 들어가서는 생각이 들게 이 되었습니다. 부분이긴 한데 K-팝 데몬 투자를 하는 헌터스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굳이 주인공인 사람을 사용할 루미와 필요가 없어요. 조이 그리고 미라가 나오죠. 저는 이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스토리텔링이 정말 잘 됐는데 많은 영화들을 좋은 점, 특징점을 많이 조합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를테면 킹덤의 좀비몰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귀멸의 칼날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 혈귀라는 악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많이 그 본받은 그 따온 것 같고, 그리고 디아블로에서 나오는 천사와 악마의 대결과 혼혈종이 결합해서 뭐 자식이 태어나서 뭐 다시 싸우는 그런 것도 차용한 것 같고,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삿갓 쓴 인형들, 사자보이스하고 헌트릭스를 딱 보면서 실질적으로 모방은 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헌트릭스를 보면서는 블랙핑크가 연상되었고, 사자보이스를 보면서는 BTS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자보이스는 특히나 BTS가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사자보이스의 진우 같은 경우는 BTS의 지민이 연상될 정도로 지민하고 정말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라는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 노래를 커버하는 그룹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제가 우연히 이즈나가 이 골든이라는 노래를 커버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번에 케이콘 LA에 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은 이즈나에 대해서 전혀 보고 있지 않았어요. K-팝 시장 자체에 어떤 발언을 할 이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K-팝 이즈나의 골든 커버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느낀 느낌은 별로다. 별로고. 이즈나 친구들을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더라고요. 반갑는데 춤이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무대가 그렇게 넓은데 세 명이 꽉 차게 좀 무대 공간을 활용하면서 춘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방지민하고 최정은하고 코코가 나왔던데, 특히나 루미가, 최정은의 역할이 루미로 추측이 되는데, 머리 스타일로 봐. 그러면 K-팝 데몬 헌터스처럼 동일하게 파트 분배를 하고 최정은이 가운데 오고 그렇게 K-팝 커버 댄스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몸이 너무 딱딱해 보이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이즈나를 오랜만에 보니까 좋긴 했는데, 지금 든 생각은 지금은 최정은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연히 봤는데 최정은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방지민이나 정세비나 이제
뭐 코코나 마이 이런 친구들보다도 최정은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최정은은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의 강점. 그게 보컬이겠죠. 보컬이란 강점이 있고 춤도 잘 추고.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이진아 멤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K-팝 전체 시장에 이 왜 재미없을까? K-팝이 왜 재미없을까? 어떤 여자 아이돌 그룹도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고 노래도 별로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자기만의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이 상품화되어 나오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K-팝 여자 아이돌이 양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노래가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지적했는데 삐 노래를 보면서 기존에는 노래가 90년대 말만 해도 자기 경험이나 스토리텔링이 있는 가사가 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사에 공감을 하고 그 가수나 그룹을 쫓아다니게 되고 매력을 느끼고 했는데 결국은 이 K-팝 언더스가 스토리텔링이 정말 잘 됐더라고. 그리고 가사 내용도 정말로 공감이 와닿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진아를 뿐만이 아니라 K-팝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여자아이들 보면은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만 하고 중독된 멜로디, 중독된 가사 이런 거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은 그 흥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그룹들 그 각자 멤버들에 대한 매력이 없다. 시청자로서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K-팝 시장 전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고 노래가 엉망이야. 제가 베이비몬스터의 핫소스도 보고 에스파 노래 듣지도 않았어. 그 이후에 나온 그 여러 K-팝 아이돌 여자 아이돌의 노래나 무대 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흥미가 없더라고. 왜냐면 노래는 노래고 그룹은 그룹이고 멤버는 멤버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어떤 시청자로 하여금 공감이 가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진아 커버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아무 매력이 없다. 결국 이진아가 기회를 놓쳤다는 게 아일랜드2를 통해서 데뷔를 하면서 이 각자 멤버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정말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진아로 데뷔하면서 거기에 몰입돼서 이진아를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추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는 안 좋은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K-팝 헌터스,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실존하는 인간들이 이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애니 캐릭터에 비해 더 못하다는 것. 이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물론 촬영자나 영상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바람직하죠. 왜냐면 실제 존재하는 인물들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온전히 제가 영상을 만들고 가상인간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연예인을 실물로 볼 일이 없거든. 그냥 영상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실제로 가상인간들이랑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도 듦과 동시에 K-팝은 현실에서의 K-팝 시장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K-팝 데몬 헌터스 애니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느껴진과 동시에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하면 이 현물 시장에서의 강점을 못 가져가고 디지털 컨텐츠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은 외국 시장에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이 애니를 만든 그 프로듀서들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이게 국가적인 위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나 소니 피처스가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구조란 말이죠. 이제는 이건 물론 K-팝이라는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누가 돈을 버느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이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관심 생각을 많이 갖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에 보는 게 이제 요즘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있잖아요. 공대 미친 나라, 의대 미친 나라. KBS 다큐멘터리를 정말 유심히 봤는데 공대는 안 된다. 가서 우리나라가 이거 제가 그 아일랜드 2 리뷰할 때던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리뷰할 때던가요? 제가 K-팝 아이돌이 되는 과정이나 K-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서 조언을 하면서 했던 얘긴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한테 뒤졌어요. 중국한테 경쟁에서 지고 있는 거 오래입니다. 왜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이사 돼서 롯데월드 부모님 살고 싶어요. 말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이기는 게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물론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인공위성, 뭐 우주공항이라든지 그런 거 다 뒤쳐졌어요. 중국한테 게임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의대 가려고 하잖아. 이거 정말 문제야. 이거 정말 문제라고. 실물총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제가 공학을 전공했어요.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가 아닌 공대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그 결과 의대만 가려고 지난 하는 거예요, 3년간 사람들이. 자연계 수능 성적 실제로 1위부터 20위까지 최근에 모두 졸업한 친구들이나 의대였습니다. 공대생들 보면은 별로 무엇에 대해서 개발이나 인재들의 엔지니어링 하려는 인재성은 의지가 되게 박약해 곧 보입니다. 이공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경쟁력이 없어 보여요, 정확하게.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해 그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주 52시간 3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명문대학 자연계의 반도체가 약 경쟁력이 뒤처진 이유에 43%가 대해서 등록을 주 포기했습니다. 52시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약간 공감을 해요. 왜냐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저는 사실 뭐 별개의 네, 문제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싶다라고 강하게 정말 밤을 많이 말했었어요. 새웠습니다. 저는 주말에 사실 나와서도 재수는 하고 근무를 싶지 않아서 하고, 실제로 월화수목 그랬는데 금토일을 어머니의 출근했던 반대가 좀 시절이 있었으니까. 시험 근데 요즘은 이제 퇴근 시간만 되면 직원들이 가서 6시 땅 때문에 집에 간단 말이죠. 이거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걸로 지원을 했습니다. 연봉이 모의고사가 끝나면 학원 가는 정해져 있는 학과생활. 상황에서 의대 정보를 들어가려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까지 굳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 몸과 의대 내 입시의 재수가 시간과 필수가 된 지금 이거를 상해가면서 누가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2025년 의대 신입생 이거 정말 공대생 16,000명 입장에서, 공대 졸업장 여러 번 입장에서 수능에 도전하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수능 겁니다. N 그러면 수생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반수반 이제 당연한 그걸 거예요. 청소년들 저는 그래서 대학교 1학기가 마칠 때쯤 그때 되면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대학교 이야기로 아니면 샜냐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까지도 많이 제가 아까 와요. 그 근데 K-팝 이야기하다가 근래 좀더 가속화됐어요. 현물 시장에서의 K-팝 여자 아이돌이 위상을 잃어가고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디지털 컨텐츠에서의 이제 순수 K-팝